주간 세계 테러 동향 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 G맨의 김보희입니다. 먼저 아시아 태평양 한국 소식입니다. 경찰청은 올해 라마단 기간 중 테러나 종교, 종파 간 갈등 가능성에 대비 이슬람 종교시설 173개소와 무슬림 밀집 장소에 대한 외사 보안 활동과 SNS, 인터넷 등 외국인 커뮤니티 대상 모니터링과 대테러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국제 테러 단체들은 무슬림들에게 라마단 기간의 순교 시 천국에 간다며 지하들을 촉구하고 있어 테러 발생률이 높은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미얀마 소식입니다. 4월 27일 태국 국경 부근에 위치한 미얀마 군 초소에서 소수민족 무장단체 카렌 전국연합의 습격이 벌어졌습니다. 군부와 KNU 사이의 교전으로 인한 총소리는 태국과 미얀마 국경 사이에 흐르는 살윈강을 가로질러 태국 북서부에 위치한 매홍손시까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 유혈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수년간 조용히 지내던 24개의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은 최근 군부와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750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해한 군부에 대항하는 시위대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호주 소식입니다. 모리슨 총리가 퍼시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국군이 지난 20년간 세계 평화를 위해 테러 단체들과 꾸준히 싸워왔음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에 맞춰 호주군도 9월까지 전원 철수할 예정임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호주군은 최대 1,500명이었으며 현재 주둔 인원은 약 80여 명입니다. 다음은 아프간 소식입니다. 4월 26일 쿠나두주 아사다바드 주지사 사무실에 로켓이 폭발해 최소 5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즉각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간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휴전 협정이 임박하지 않아 사상자 공격이 전국에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상자 공격 빈도는 최근 몇 달 사이 대체로 줄었지만 탈레반은 도시 등 아프간 정부 인력과 치안 부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중동 북아프리카 소식입니다. 4월 27일 사우디아라비아군이 동부 홍해변 원유 수출 항구인 얌부 항구 인근 해역에서 폭탄 장착 무인 선박을 식별하고 격침했다고 전했습니다. USB에 대한 공격은 교전 수칙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 선박을 보낸 배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군은 국가 자산과 경제시설을 겨냥한 적대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우디 주요 원유 수출 항구인 얌부항에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원유 저장 선적시설이 있습니다. 이번 얌부항 무인 선박 공격은 나탄즈 핵시설 피격에 대한 이란의 보복 천명 후 중동 해역에서 선박 피격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 추후 재공격의 가능성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시리아 소식입니다. 4월 24일 이란 유조선이 시리아 서부 항구 도시 바니아스 인근 해안에서 공격을 받아 승조원 2명을 포함해 시리아인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석유 관련 시설 대부분은 반군 점령지에 있고 정부군 통제 지역에선 정제 공장 2곳만이 운영돼 시리아 정부는 이란의 의존의 연료를 확보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중동국과 관리들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2019년 말부터 시리아로 가는 선박을 공격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흘 전인 22일에는 시리아 영토에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이 이스라엘 남부 네게르 지역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게르 지역엔 이스라엘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핵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4월 24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무장 정파
하마스 시설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로켓 포탄 36발이 날아왔으며 이 중 6발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로켓 공격은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 기간에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들 간 폭력 사태가 연일 이어지며 지난 22일 시위에서 최소 125명의 시위대가 다치는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미국, 유럽연합은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해 8월 카타르의 중재에 따라 교전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후에도 무력 충돌을 빚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먼저 민주 콩고입니다. 4월 20일 부니아에서 약 7km 떨어진 샤니니아라 마을에서 콩고 애국 통합군 민병대가 12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격은 지속적인 불안정에 대한 항의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테러는 또한 4월 17일 니아쿤테에서 보안군과 충돌로 적어도 9명이 사망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DRC 동부 지역에서 호전적인 폭력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이투리와 인근 지역의 무장단체들은 주로 군 병력, 탄약고, 정당, 민간인을 대상으로 주요 도로와 승객, 개인 차량을 매복 공격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투 지역에서 급조된 폭발 장치인 수류탄, 지뢰 및 기타 폭발 장치로 공격하며 특히 피해 지역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부수적 폭력 위험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나이지리아 소식입니다. 4월 23일 무장 괴한들이 카츠나주 단둠에 지방정부구역인 기단비도 마을을 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격자들은 적어도 20명의 현지인을 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4월 24일 또 다른 공격으로 가해자들은 단둠의 LGA의 운구어바와 마을에서 5명의 현지인을 추가로 납치했습니다. 두 사건이 연관성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희생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석방하기 위해 앞으로 피해 지역의 보안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순찰대 배치, 검문소 설치, 통행금지 시행 등 보안 및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며 무장단체는 아직 활동하지 않고 있으나 언제든 추가 공격이나 납치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납치가 국내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대부분의 납치는 재정적으로 동기부여가 돼 납치된 희생자들은 더 높은 사망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르키나파소 소식입니다. 4월 27일 잦은 테러에 시달리는 부르키나파소에서 스페인 국적 언론인 2명이 피살됐습니다. 두 사람과 함께 있던 아일랜드 국적 1명도 실종됐습니다. 이들은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40여 명과 함께 이동하던 중 실종됐으며 납치된 지역은 테러리스트, 노상 강도,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위험 지역입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이슬람 국가 IS, 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와 연계된 무장 조직들이 활기를 치고 있어서 계속해서 신변 안전의 유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먼저 멕시코입니다. 4월 21일 최근 중서부 할리스코, 과나우아토, 미초아칸주에서 군경을 대상으로 한 드론 폭탄 공격이 있었습니다. 세 주 모두 마야 카르텔의 강력 범죄가 잦은 곳입니다. 전날 미초아칸주, 아길리아에서 벌어진 공격으로는 경찰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공격의 배후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을 비롯한 마야 카르텔이 있다고 멕시코 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악명 높은 카르텔인 경쟁 조직은 물론 군경이나 정계 고위 인사를 상대로 한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옐멘초에 거액의 현상금을 내건 미국 정부는 지난해 멕시코시티 경찰수장을 노린 총격과 할리스코주 전 주지사 암살 사건의 배후로 CJNG를 지목하고 이달 초 CJNG의 고위 조직원 2명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4월 24일 미 전역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테네시주의 주도 내시빌에서는 경찰관이 정육점 칼을 들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한 남성을 총으로 쏴 사망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에서는 관광지로 유명한 프렌치 쿼터의 버번 스트리트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총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생명이 위독하지는 않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다음은 유럽 러시아 소식입니다. 프랑스입니다. 4월 26일 경찰서에서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범행 전 스마트폰으로 지하드, 이슬람 성전을 찬양하는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튀니지 출신의 자멜 고르세는 지난 23일 파리 외곽 이블린주의 랑부의 경찰서 입구에서 접수실에 근무하는 행정 직원을 흉기로 복부와 목을 찔러 숨지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그가 이슬람 급진주의에 빠져든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검찰의 아들이 이슬람교 규율을 엄격하게 따랐으며 올해 초부터 행실이 이상하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은 스페인 소식입니다. 4월 26일 스페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정치인들을 향한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 마드리드 지방선거를 앞두고 레이에스 마로토 스페인 관광사업부 장관이 우편으로 붉은 얼룩이 덮인 칼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현지 매체들은 용의자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도 내무장관, 시민경찰단장, 극좌파 당수도 탄핵이 든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좌파 정치인들은 이번 사건들이 마드리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는 극우 세력의 위협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산체스 총리도 좌파 정치인들을 향한 테러를 비난하며 우리는 증오 정치가 스페인의 공존을 막는 것을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보수당인 국민당의 이사벨 디아즈는 좌파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번 테러 사건을 이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계 테러 동향 G맨의 인보이였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